안녕하세요. 은퇴 설계란 무엇인가 강의를 맡게 된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은퇴란 의미는 하나의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이 은퇴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은퇴의 개념, 은퇴의 개념에 있어서의 노후 준비 현실과 은퇴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양한 은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그럼 은퇴 설계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성공적으로 늙어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은퇴 설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7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퇴 준비 지수 이런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은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그 노후를 지내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그 포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일이란 부분은 또는 이제 일거리라든지 일자리가 같은 재취업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재무. 여러분 역시 그 노후 삶에 있어서 은퇴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가치관, 나의 삶에 대한 그 노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건강은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질병이 들더라도 어떠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은퇴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은퇴 준비 지수라는 것을 2011년도에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서울대학교와 메트라이프라는 미국계 보험회사 함께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온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베이비부머 우리가 얘기하는 1955년부터 63년생들의 한 인구 4,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은퇴 준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62.22점으로 좀 낮은 편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베이비 세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로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총 9개의 출생 코호트, 각 연도별 따지면 9년의 출생 그 기간을 태어나신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한 710만 명 정도 해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베이비 세대 내에서 공유된 동질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고 좀 가난한 형태의 그런 부분을 겪고 있다가 70, 80 이런 시기의 학창 시절과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 시기에 경제 성장과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90년대 말에 발생한 IMF 같은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또한 그 퇴직이라든지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유된 경험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비해 또한 이분들은 또 각각의 또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질성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신 바와 같이 베이비 세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회적으로 출산이 확대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3년간 태어난 세대가 가장 그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단카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
역시 그 베이비 붐 말 자체가 영어로 표현된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베이비 부모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8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많은 그 신생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던 것이죠. 1946년부터 64년까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전체 연령 비율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은퇴 등의 사회적 이슈로 베이비붐 세대가 최근 집중 조명을 받고 있죠. 또 현재는 또 이제 1968년부터 74년까지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9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은퇴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덧붙여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의 자식들이 계신다. 그분들은 또 에코 세대라고 메아리 세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에코 세대도 상당한 인구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베이비붐 세대를 나타나는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은퇴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연령도 되면서 은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하는 그런 집단의 그런 그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과 고용, 그리고 실버 산업. 여러분들 아마 실버 산업, 뭐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어떠한 그 기존 그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제적인 그런 여유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분들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로 활동적인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노년층을 표현하는 영어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와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준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62점이라는 그 낮은 수치의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각각의 분야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재무, 건강, 심리, 사회적 관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 부분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에 대한 부양과 또 그 장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노부모 분들의 그런 그 부양 이 두 세대를 같이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낮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좀 액티브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건강과 사회적 관여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부 및 가족 관계, 친구 및 사회적 관계, 이 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그 은퇴 후 삶에 대한 그 부분이 높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그 직장 생활에서 은퇴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부부라든지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취약했던 부분이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은 그 기간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웃과 또는 친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계 부분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이 가족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관계 영역을 좀 더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여가 생활,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관적인 부분에 비해서 그러면 노후 삶에 대한 염려, 걱정거리는 또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니까요. 은퇴 후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걱정 또는 이제 염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은퇴 후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우리 삶의 그 사회적 일원으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선택지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다거나 또는 그 세대 통합을 통해서 테런 베이비 세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세대 공감의 그런 역할들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노후 삶에 대한 염려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고령 노동의 문제,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적 준비가 좀 부족한 데한 부분, 그리고 의료비 충당, 또 장기 간병비.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베이비 세대 그 윗세대 부모 세대들이 장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요. 남성은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부분과 고령 노동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이제 바라보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의료비 또는 장기 간병비,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장수에 대한 그리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준비 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5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은 평균형.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고르게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앞서 다뤘던 건강, 관계, 재무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준비 상태 양호형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가구 소득, 그리고 이 예상되는 은퇴까지의 기간을 5년 이내로 보고 있는 부분, 정규직 비율이 높으신 분들로 이제 고소득층을 아마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준비 부족형으로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은 평균형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들, 기존의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관계 취약형.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은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우자가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 취약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독거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위험료, 이런 분들은 이제 낮은 교육 수준과 낮은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측에서도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직과 경력 진단자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본인의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이제 은퇴를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은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의 정의는 은퇴라는 것은 이제 고용 상태의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된 상태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 과정 일자리를 거쳐 완전한 은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퇴직과 은퇴에 대해서 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지금 볼 수 있을 텐데요. 은퇴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직장과 직업, 현업, 현역 등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취미, 봉사 등 하고 있는 일들에 치중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일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그 일을 끝내고 그 후로는 취미라든지 봉사활동, 여가활동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 위주로 생활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을 이제 은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1차적인 그런 일을 마치고 그 후에 완전히 은퇴하는 것이 아닌 그런 직장에서 있다가 그 직업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런 퇴직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과 은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퇴직은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바로 은퇴해서 모든 것을 이제 여가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속선상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니까 50대, 60대 이분들이 어떠한 그 퇴직을 많이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비자발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은 은퇴라는 용어는 사회 활동에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내용처럼 이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그 여가 생활을 하거나 또는 소비 생활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은퇴라고 했던 것처럼 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연령대로 살펴보니까 70대 이후 그리고 은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은퇴에 대한 전략들이 나옵니다. 한 5가지 형태의 그 은퇴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한 은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은퇴의 모습이고 한두 개의 직장을 거쳐 정년 퇴직 연령까지 일한 다음 직장에서 물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이 완전한 은퇴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기업에 또는 자문력, 고문력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완전한 은퇴에도 약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오히려 완전한 은퇴를 하는 사람일수록 일찍 은퇴하거나 또는 절반 정도만 은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반 은퇴하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절반 은퇴하기에 반대되는 용어는 완전한 은퇴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유행하게 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완전한 은퇴,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정리하고 편안하게 여가 생활만 지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절반 은퇴하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거나 1년 중에 6개월만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 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여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시 다닌다거나 그리고 여행, 자원봉사, 취미, 여가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수년간 절반 은퇴 생활을 거친 후 본격적인 은퇴를 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자, 자영업자 가운데 자신이 경영에 완전히 손을 놓기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은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진적인 은퇴하기 방식인데요.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활동이나 근로 생활을 줄이는 은퇴 준비 기법입니다. 은퇴 생활을 대비해서 40대에서부터 50대 중소도시, 소도시로 이동해서 교사나 비영리단체 직원, 중소기업의 직원 등 생활의 규모를 낮추는 형태라 볼 수 있겠죠. 느리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좀 더 행복을 지향하는 태도로 점진적인 은퇴 방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기 은퇴하기입니다. 조기 은퇴하기라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하고도 연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 한다고 하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는 유형은 이제 은퇴 자금의 마련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자금이 충분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 이 돈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은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시로 은퇴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은퇴 형태인데요. 취업과 은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 수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책을 쓴다거나 봉사활동, 취미 여가 활동 또는 종교 활동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직장을 잠시 떠나는 은퇴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 분석가,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같은 자유 전문 직업인들이 이러한 수시로 은퇴하기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리스크, 장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4가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전장수, 이거는 이제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유병장수입니다. 병을 안고 병을 갖고 오래 사는 그러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무업장수입니다. 일거리가 없이 오래 사는 그러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독거장수, 홀로 사는 그런 1인 가구 형태의 또 이래서 외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장수, 오래 살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무전, 유병, 무업, 독거, 여러분들 여기서 뜻하는 4가지 단어들, 이 단어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 노화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웰 에이징, 여러분들 웰이라는 맛은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용어와 에이징, 나이듦을 표현하는 노화, 이 2가지가 같이 결합된 잘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걸로 3가지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 잘 늙어가는 그런 영역들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갖고, 그리고 직업적인 그런 안정, 그리고 다음으로 스피리추얼, 영성적인
그런 부분과 인텔렉츄얼, 지적인 그리고 배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모셔널, 그 감정적인 부분까지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잘 조화가 다 형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웰 에이징, 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인생 참여,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돈, 건강, 일, 관계, 여가, 문화, 그리고 영성활동, 주거 등이 함께 준비된 이 노후를 웰 에이징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여러분들이 그 살아왔던 그 인생 단계를 쭉 보면은, 과거에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을 쭉 하면서 어느 정도 중장년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잘 마무리, 인생의 정점을 찍다가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고 은퇴라든지 퇴직 이후 이러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장수로 인해서, 그러면 이 오래 살다 보니 이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새로운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또 새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년기를 넘어선 새로운 라이프 스테이지, 새로운 삶의 단계를 통해서 사람의 그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자기 개발과 그런 이 안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그런 변화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가지 은퇴 설계 기술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를 진단하자입니다. 그 나의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내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을 달성했는지, 그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나의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 더 향상시켜야 할 기술들, 이것들 스스로를 한번 먼저 진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깊은 고뇌와 경청이죠. 이 앞서 봤던 그런 스스로의 진단을 한 후, 그러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리고 주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같이 듣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재능을 활용하기입니다. 나의 경력을 활용한 자신에 대한 진단과 가치, 관심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변화관리입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변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그 은퇴를 통해서 다시 그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건강 유지입니다. 나의 신체가 필요한 것을 찾고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와 상담하거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행복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재정관리입니다. 장수하는 요즘 시대에 나의 은퇴 재정,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재무 설계에 기반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요한 관계라는 것은 그 가족 또는 그리고 외부 친척, 이웃, 그리고 동료들,
그 외 사회적 관계,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는 이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화를 내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지, 하여튼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7가지 은퇴 설계 기술 마치고 저희 은퇴에 대한 부분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